엔비디아의 적정 PE 레이시오가 한 20.26배다. 지금보다도 더 반토막이 날 수 있다. 엔비디아가 요즘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엔비디아를 다시 한번 다뤄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해서 또 지난주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올해 예상 매출이 5.9빌리언 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 중국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서 한 4억 달러 정도가 날아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출의 한 10% 가까운 굉장히 적지 않은 매출이 2022년에 날아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산업별 주가 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빠지기도 했지만요. 특히 엔비디아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13.63%나 하락했어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도 엔비디아의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중국발 악재가 굉장히 엔비디아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상황이 2020년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빠진 상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고점 대비 한 40% 초반 정도가 빠졌는데 이번 2022년 들어서는 고점 대비 거의 60%나 빠졌어요.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또는 다시 물타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엔비디아 비중이 좀 큰 편인데 일단 팔아야 될까?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기대를 받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좀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지난주에 엔비디아를 담았다고 합니다. 줍줍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알아볼 텐데 캐시우드가 엔비디아를 어떻게 샀냐 봤더니 테슬라를 좀 팔고 엔비디아를 샀다고 하는데 이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아크인베스트의 테슬라 매매 현황입니다. 지난주에 테슬라를 꽤 많이 팔았어요. 자, 꽤 많이 팔았죠. 자, 그런데 아크인베스트의 이 매매 패턴도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테슬라를 단기간에 좀 많이 샀다가 엔비디아가 이제 빠지면서 테슬라를 팔고 엔비디아를 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아크인베스트의 엔비디아 매매 현황입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아크인베스트가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많이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영상으로 다루기도 했지만 금방 팔았어요. 또 금방 팔고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가 최근에 엔비디아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다시 또 사모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아크인베스트나 이 캐시우드가 우리 서학개미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좋은 평을 받고 있었는데 2022년 들어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이 매매 패턴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이 돈나무 누나는 엔비디아를 다시 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캐시우드가 매수하기 시작한 단가가 엔비디아 이제 139불 정도일 때 이제 다시 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136불, 이 130불대가 엔비디아의 바닥인가 더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문가 의견들도 한번 보고 제가 만든 이 적정 주가 이 템플릿에서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메모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엔비디아만 딱 보여드리면 2022년 6월, 8월 14일, 8월 25일, 9월 6일 이렇게 최근에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를 많이 좀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 성장성 지표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짧은 기간에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의 2022년 EPS 성장성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2022년 6월까지만 해도 올해 26.82%가 성장할 것으로 봤었는데 계속 하락을 하면서 9월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23.62%까지 하락했다는 거죠. 2022년 EPS 성장성이 2023년 지표도 최근에 다시 소폭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3년 평균 EPS 성장률이 11.07%로 불과 8월 25일보다도 한 5% 정도 더 낮아졌고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 포워드 기준 PE 레이시오도 40배 정도로 조금 낮아졌는데 여전히 비싸죠. 지금 이게 여전히 비쌉니다. 자, 그래서 8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가 이때 당시에 172불 할 때인데 제가 만든 템플릿에서는 한 111불 정도로 떨어졌어요. 8월 14일까지만 해도 134불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36불이 됐잖아요. 8월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8월 25일에는 더 낮아졌다는 거고, 지금은 더 낮아졌어요. 왜 더 낮아졌냐면 이 성장성 지표와 이 섹터 PEG 레이시오랑 이제 같이 대조를 해봤을 때 현재 이 엔비디아의 적정 PE 레이시오가 한 20.26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재 40.24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더 반토막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만든 템플릿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적정 밸류에이션이나 적정 주가를 무조건 뭐 믿는다기보다는 이런 시장의 정량적인 지표들을 이용해서 1차적인 이 밸류에이션, 이 기준점을 잡는 데 활용하는 건데, 이 엔비디아의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20배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도 엔비디아의 이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은 AMD가 지금 18.4배고 퀄컴이 10.26배고 TSMC도 한 12.91배 정도고요. 브로드컴도 13.4배.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섹터 기업들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엔비디아는 밸류에이션이 높은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엔비디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성이 2017년에 37.92%, 2018년에 40%, 자, 2019년과 2020년은 조금 부진했지만, 자, 2019년에는 20%로 살짝 하락을 했고,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역성장을 했지만 다시 매출 성장성이 50.73%, 2022년은 61.40% 이렇게 지금 과거 성장성 지표들을 보면 매출 성장률이 40%에서 60%를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었어요. 최근 5년간.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 순이익률도 한번 보면요. 이 성장성 지표들을 보면 최근 한 5, 6년을 보면 엄청난 성장을 한 기업이에요. 171%, 82%, 35%, 2020년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54.94%, 그 다음에 최근에는 125%.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성 지표를 한번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성장이 멈췄어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지표까지만 봐도 17%와 18% 정도의 성장률이면 과거 성장률과는 굉장히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를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 이만큼이나 높게 쳐줄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성장성 지표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전문 기관에서 낸 적정 주가에 대한 의견도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믿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2021년 11월 달에 여러 기관들에서 이렇게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를 냈어요.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의 이제 적정 목표 주가를 뭐 360불, 380불 굉장히 높은 의견들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런 의견들을 보고 덜컥 매수를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당시였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런데요.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가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133불까지 내려왔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20불, 228불 이 정도 의견을 냈었어요. 지금 제가 만든 템플릿에서도 보면은 2022년 6월쯤에는 주가가 160불이었을 때는 오히려 높았어요. 193불. 왜냐하면은 이 성장성 지표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PE 레이시오가 낮았어요. 이 PE 레이시오가 오히려 낮았다는 의미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포워드 기준 EPS, 예상 EPS가 높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PE 레이시오가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는 주가가 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해도 PE 레이시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PE 레이시오 같은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160불일 때보다도 지금 더 비싼 상태예요, 주가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게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준, 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엔비디아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도 여전히 비싼 종목인 거는 확실하고요. 캐시우드가 과연 지금 다시 이렇게 성급하게 매수를 시작한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